안녕하세요.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사회통계 다섯 번째 시간. 자, 이제 챕터 4로 들어가서 추정이라는 건 해보겠습니다. 추정. 자, 우리 통계의 절차 중에서 추정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해져 있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자료의 수집이라 했습니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정제한다 그랬죠. 정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추정입니다. 추정. 자, 이 추정이 끝나면 뭘 하게 될까요? 그 다음에 검정하게 되겠죠. 검정.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요 추정입니다. 자, 추정. 자, 추정.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추정은 우리가 총 3회 정도에 거쳐서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시간은 추정이란 뭔지, 그다음에 점추정이란 뭔지.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집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 한번 되돌아볼게요. 자,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였었죠. 자료를 수집. 자, 그 전에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였었어요? 통계란 뭔가, 통계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자, 그거 다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통계를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자료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걸 뭔지 우리 확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라면 이 좋은 데이터가 실제로 표본에서 구해졌을 때 모수를 추정하는 데 좋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제해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구했는데요. 이 통계량이 모수를, 모집단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우리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통계량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기술 통계량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 이론을 들여와서 확률로서 어떻게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인데요. 자, 추정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까지 등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나 30분 걸려. 30분 걸려, 이렇게 딱 정확히 얘기하는 반면에 30분 내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30분 딱 찍어서 한 정확한 점을 딱 정하는 거, 점 추정입니다. 근데 30분에서 40분 구간으로 얘기했었죠. 자, 구간 추정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딱 학교에 가보고서 이걸 정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러면은 그 한 세 번 정도는 가봐야 돼. 아니야, 한 10번 정도는 가봐야 될 것 같아. 자, 과연 몇 번 정도를 가봐야 될지를 보는 게 표본 크기의 결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다섯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건, 자, 추정이란 뭔가, 그 다음에 이 바람직한 추정량을 갖다가 결정하는 조건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30분 걸려라고 이렇게 점추정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점추정, 점을 갖다가 추정하는 데 있어서 평균을 갖다가 추정할 수도 있고요, 분산을 갖다 추정할 수도 있고요, 표준 편차를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 몇 퍼센트 정도가 됐는가라는 비율을 갖다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오늘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자, 추정이란, 자, 추정의 개념을 보면은, 자, 표본에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모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모수 하나를 탁 찾아가는 거, 요걸 추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도출된 추정값은 통계적 확률, 우리 확률 지난 시간까지 했었잖아요. 이 확률에 의한 계산값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표본 오차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상대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자, 추정의 종류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구분되고요. 점 추정은 특이한 수치, 30분, 자, 이렇게 측정되는 거. 구간 추정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추정을 해내는 겁니다. 30분에서 40분. 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걸 구간 추정이라고 하죠. 자, 이런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바람직한 방법. 자, 바람직한 추정량을 갖다가 결정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추정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일치성, 불편성, 평균 오차 제곱. 자, 이렇게 있습니다. 충분성.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요거는 일반적인
거라기보다는 해당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나타나지만 충분성이라는 조건은 요거는 통계학 전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자 일반적 통계량에 관련된 조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통계를 하면은 알게 될 것들인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요게 구분되는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평균 오차제곱부터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오차제곱 이 최소가 돼야 된다. 우리 오차라는 거는 많으면 좋습니까? 작으면 좋습니까? 오차는 적을수록 좋죠. 그래서 평균에서 어떤 측정치를 뺀 나머지, 자, 요걸 오차라고 하는데 이게 적어야 좋겠죠. 그래서 편차의 합, 이 오차를 편차라고도 하는데 이 편차의 합은 전부 다 0이 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게 학교 가는 시간이 30분, 25분, 35분 이렇게 걸렸을 때 평균은 3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5입니다. 요 합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편차의 합은 0이 되는데 이 오차는 편차의 제곱을 한 평균 오차 제곱 다 제곱을 해서 보는 거예요. 제곱을. 그럼 25가 될 거고요. 25, 50이 되네요. 자, 어쨌건 간에 자, 이거 더해주면 0이 돼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제곱의 합은 아주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차의 평균을 갖다가 뺀 거, 자,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추정량이어야 된다. 그래서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가 최소가 돼야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불편성, unbiasedness. 자, 추정량이 모수와 같아야 한다라는 건데 어디 이렇게 편중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량이 모수를 갖다 추정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추정량과 모수가 동일해지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때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달라졌다, 0이 아니다,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추정량과 모수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이걸 어떤 편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요소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쏠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추정량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추정량에 대한 기대값이 모수와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최고죠. 최고. 그렇죠? 자, 이는 표본 추출에 오류가 날 만한 영향이 없다는 자, 불편성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불편하다는 건 뭐가 뭐 편안하지가 않아 이런 그 불편이 아니라 편중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중된 거. 그러니까 통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하기가. 하면서도 내가 한다라면 제대로 된 값을 얻어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편중됐다. 편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의가 나타나지 않은 거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불편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자,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 규모에 근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표본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그걸 다 조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비용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걸 갖다가 최적화하는 한도 내에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의 규모에 근접할수록 오차는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항상 드는 모집단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서 요만큼의 표본을 뽑는데 표본이 이만큼이 아니고 조금 더 커져요. 자, 조금 더 커져서 계속 커져서 전체와 동일한 사이즈가 된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자, 표본 개수가 무한대로 되어서 모집단과 일치하면 오차는 0이 되기 때문에 표본이 커질수록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위험성이 감소한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요구를 많이 하냐면 표본의 수가 몇 개야? 라는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과학적인 방법을 갖다 적용하게 된다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어떤 추출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여러분 무작위 추출로 해가지고서 그게 표본이 모집단에 일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이네요. 자, 추정량의 분산. 추정량의 분산이 최소값이어야 된다.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퍼져 있는 정도가 분산이잖아요. 자, 퍼져 있지 않고 몰려 있으면, 집중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모수에 대한 추정량의 분산이 작을수록 추정량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러한 조건은 추정량이 여러 개
그러면 이들 서로 비교해서 가장 유효한 추정량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익혀두세요. 만약 모수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 1, 2, 두 개 있다고 할 때, 자, 이게 1에 대한 분산, 2에 대한 분산, 자, 이렇게 됐다라면 1보다는 그 B, 두 번째 거가 더 바람직한 추정량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충분성, 이건 전체적으로, 통계학 전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었죠. 문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충분성 하는 거 보면 표본이 모 집단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 표본이 이렇게 있는데 추정량을 갖다 추정을 할 때, 자, 표본 그 확률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x1이라고 하면 요게 서로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확률함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x1만 도출되기 때문에 추정량 자체가 표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표본은 모 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져야 통계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보가 모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때 모수에 대한 충분한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갖다가 충분성이 확보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점추정 들어가 보면 점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표본 안에서 모수를 추정하는데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탁 하고서 추정해내는 겁니다. 30분. 자, 이런 경우랑 같은 경우죠. 자, 근데 점추정의 종류에서 보면은 자, 모평균의 점추정이 있어요. 모평균을 갖다 추정하는 거예요. 자, 모평균.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동일하다. 추정을 해서 동일하다. 이러면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갖다 봤는데 이게 모평균과 동일하다라면 자, 이렇게 평균들을 이렇게 쭉 해서 봤는데 그 평균이 동일하게 됐다. 가장 좋은 거죠. 자,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 자, 시그마 제곱이죠. 이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집단의 개수 n으로 나눈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후 제곱근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을 취해준 거. 자, 제곱근을 취하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평균들의 편차이기 때문에 이걸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표준 오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제. 자,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1000개의 표본을 취하여 정리한 결과 표본 평균은 100, 표준 편차는 5로 계산되었다.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치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치는 얼마입니까?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표본을 통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100이잖아요. 자,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치 자체가 이렇게 100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분산의 점추정입니다. 모분산의 점추정. 자, 모분산의 점추정량은 표본 분산과 같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모분산은 이렇게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S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다만 다른 게 뭐였었어요? 여기는 n으로 했었는데 이걸 n-1 자유도 이렇게 자유도로 해줬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갖다 각 측정치에 대해서 뺀 다음에 제곱을 해주고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서 요 자유도로 나눠준 거, 요걸 갖다 우리가 표본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모표준 편차의 점추정, 요거는 이 모분산의 점추정에서 제곱근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곱근에서 루트를 여기다 이렇게 씌워준 거. 자, 요걸 갖다가 모표준 편차의 점추정량. 자, 이게 표본 표준 편차와 같고 우리가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모 비율을 추정하는 거. 자, 비율을 추정하는 겁니다. 자, 비율에 해당하는 거 기대값이죠. 표본으로 갖다 하는 기대값. 자, 해당하는 x를 n으로 나눠주고 n분의 n에 대해서 이 함수를 갖다가 나타낸 거. 그 모 비율이잖아요. 그 모 비율과 같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모 비율의 추정입니다. 그거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버스 전용 차로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70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중
버스 전용 차로제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추정하시오라는 이제 그런 문제네요. 자, 이것도 문제를 보면은요. 자, 모비율 추정 자체가 표본을 통한 그 모수의 추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 몇 개였었습니까? 1000개. 자, 성인이 1000명이잖아요. 1000개.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량은 1000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 자, 그 찬성하는 사람 응답이 700명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 자체가 7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0.7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자, 실제로 추정에 대한 내용과 점 추정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추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몸풀기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간 추정. 자, 우리 30분 딱 찍었으면 이제 30분에서 40분 이렇게 구간으로 추정하는 거, 이제 요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스캐닝 하시더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